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필식! 자, 위원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서 참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오늘 계속해서 지켜본 상황은 코스피 2,500선 마저 붕괴가 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암울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점에서 당연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팔 수 없으실 거고, 현금을 미리 챙겨두신 분이라면 공포에 사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혹시 매수 기회 가능한 날인지, 아니면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위기가 기회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바로 대입을 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제 자신에게도 묻는다라면 아직 매수에 대한 클릭이 자신 있게 확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자, 각설해 보고요. FOMC 쪽 돌발 확대금리 인상 얘기가 있죠. 예고된 건 0.5였는데 0.75,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여론몰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알려진 악재를 더하기 돌발 악재까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시장이 급하게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유럽 부분하고 다우 산업지수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저점 부분을 순간적으로 지금 이탈을 한 상태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답을 먼저 찾자라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일단 들어올 것 같겠고요. 또한 독일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로존 역시도 앞에 저점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들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데요. 유럽도 역시나 지금 FOMC 부근의 추가 돌발 악재, 그러니까 스텝이 인상이 3단계까지 갈 것이냐라는 부분과 함께 유럽에서도 우리도 7월에 합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점에서 막혀가면서 이렇게 지금 순간 급락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우 역시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점은 막혀 있지만 기술적 반등을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여론들도 많이 나오는데 코스피로 환산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를요, 조금 저기 뒤에 있는 부분이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판단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쏜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요 11월 달 부근에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쐈던 자리가 있는데요. 이 자리 부분을 좀 감안해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가 2430포인트 자리고요. 두 번째 자리가 바로 이 연초 부근의 2021년도 12월 말과 1월 부근에서 또 쐈던 자리가 2810포인트인데요. 왜 이 자리를 말씀드리냐면, 자, 이렇게 직선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여기와 그리고 여기죠. 그러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시장 쪽에서 작년 11월 말과 12월을 이용을 해서 반등을 들어올 때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추격했던 물량들이 털리면서 또 반대 매매의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워라고 표현이 좀 되어 있었죠. 그 부분 이후에 흔들기를 하고 난 뒤에 또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코로나 때에 전체적인 누적 사이즈를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처음 이제 추격을 해서 주식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일가구 일계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도 투자자가 돼야 될 것 같아 했던 자리가 바로 2430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OMC 부분에 대한 돌발적인 악재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되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오늘도 아침에 좀 반대 매매에 대한 압박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2430을 기점으로 해서 2450, 오늘 부분에 대한 저점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참 힘드신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털리지는 말자.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위치라든가 유럽의 독일, 닥스의 위치를 보면 기술적 반등이 지금 들어오는 구간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내가 매도 타이밍을 목요일과 금요일 FOMC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난 뒤에 확인되고 나서 그 반등을 이용하자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과매도 영역이 우리나라는 좀 더 강하게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서 자꾸만 개인들 잔고가 없어지고 투자 자금들이 예수금이 뭐 금이라든가 다른 자금 쪽으로 이동합니다라는 표현들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기가 되게 중요했고 여기까지 그래도 갈 거야, 상승을 할 거야라고 기다리었던 물량들이 이제는 좀 떠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역발상 쪽으로 생각했을 때 2430, 2440포인트 현재 위치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를 좀 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과매도 구간은 분명하게 진입을 한 구간이니까요.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이 맞다. 그것도 힘들다라면 보유를 하고 주 후반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마저도 시장이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를 하시거나 또는 매수 대응 유리하다고 하셨으니까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발사가 연기가 되었죠. 따라서 오늘 장에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함께 흘러가긴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이제 시장의 심리와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 쪽으로 해서 그리고 하반기에 일정 그대로 이탈이 없다, 일정 지연이 없다라는 소식에서 강하게 신고가 랠리를 좀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지연 소식에 이제 아니구나, 시장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일단 이익 실현을 좀 하고 가자라는 부분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태 쪽으로 상당히 급하게 좀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지금 또다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 투자 심리의 위축분이고 선취적인 부분의 차익 실현 욕구일 뿐이지 아직까지 재료는 유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한국항공우주뿐만이 아니라 아래 꼬리 달린 것까지는 좋지만 이 부분이 매수 트레이딩 쪽으로 단타 개념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투신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소폭 관망세 쪽으로 매도라든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의 진폭, 고점과 저점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비중 조절은 좀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발사 지연 부분에서 실제 발사가 돼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분명하게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랠리가 기대감으로 갔고 이 이유는 결국 우주 정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전쟁에 대한 우주 정책을 제대로 엮어 있죠. 그런 부분이 하반기에 중형 위성들이 줄줄이 지금 2호 발사되기도 하고 있겠고요. 또한 3호에서 5호까지 개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마는 하반기 쪽으로 업종상으로 계속 연결고리가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의 이슈가 마무리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변동성을 대비해서 오늘 고점과 저점을 활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고 나머지는 발사의 결과물에 따라서 변동성 활용해서 전량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눌림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또는 이번 주 비중을 축소해 두시고 하반기 모멘텀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 주신 스캔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스캔 종목을 앞서서 앞에서 시장 얘기를 좀 해주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삼성전자를 가지고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앞에서 2430포인트와 2810포인트의 위치상을 좀 감안해 놓고 보면요. 결국은 지금 62,000원 아래쪽, 지난번에도 소통을 좀 드렸었지만 62,000원에서 6만원대 밴드가 이 2,430포인트대에 대해서 물량들이 쏴지면서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조금씩 지금도 보면 투신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도량이 진정이 되고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쪽에 대량 매도보다는 관망세가 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시장과 함께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필식 포착주는 스캔주는 바로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는 글라스 기판이나 생분해성 플라스틱, 특히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친환경 쪽으로 확산이 되는 부분이죠. 수요와 공급 쪽에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의 동박,
유일한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쟁사가 지금 매각으로 좀 나와 있죠. 그 부분에 이제 고민도 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쪽 관련 쪽으로는 LFP 배터리 자체가 결국 장착되는 시대가 들어왔고 그 부분에 들어오면 결국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동방양이 기존 대비해서 많은 양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금방 이슈가 좀 됐죠. 또다시 우리가 참 싫은 단어인데요. 물적 분할이라는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동사가 이번에 진행하는 필름 사업부의 물적은 좀 내용이 다르죠.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차세대 양극재 부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의 다양성, 소재 기업으로 좀 탈바꿈이 확정되면서 원스톱 개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매각 이후에 신사업 쪽으로 자금 집행들이 구체화된다면 가속도가 된다면 추가 슈팅, 앞에 고점이 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SK 같은 경우는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쪽의 매수 연속성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 또한 공매도 물량들에 대한 쇼크오버 매수도 좀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두 고점의 매물대는 이제 세 번째 도전을 좀 하러 갈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열릴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가는 17만 5천 원을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그 자리는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전환하기 전 매물에 지지 테스트했던 자리, 그 자리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겠고요. 순설 라인은 14만 2천 원을 제시해드리는데요. 14만 2천 원은 바로 여기 추가적인 하락 부분을 하고 내가 외바닥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시끌벅적했던 부분 또다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이 갭을 뚫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갭은 지켜야지만 추세가 열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14만 2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스캔 종목 SKC였고요.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4만 2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통해서도 든든하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필식! 필식!